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핵심 사업인 원격의료 실증 사업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관보에 게재된 참여병 의원 대부분이 참여 사실조차 모른다고 밝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도내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등 6만 6천 명이 오늘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설렘과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등교를 맞아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과잉 처벌 논란도 있지만 가속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여전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내 지자체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조건이 제각각이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은 원격 의료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원격 의료 실증 사업 참여 병의원을 관보에 고시했는데 확인 결과 대부분 참여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표류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정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인 원격의료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자 관보에 참여병원 8곳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병의원 대부분은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기부에서 한 고시에 대한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이름만 올라가 있지. 너 어제 이야기했는데 그날 바로 이야기했는데 간부에 어떻게 올라갔지? 제가 다시 한번 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안 한다는데 왜 올라왔냐. 관보에 실린 8개 병의원 중 7곳이 취재진에게 명확하게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강원도는 불참 의사를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며 실증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선생님 말씀이신 거고 저희는 일단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강원도 의사회는 참여 의원들이 사업 제안을 받을 당시 원격 모니터링인 줄 알았을 뿐 진단, 처방이 포함된 원격 의료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이나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주 월요일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된 거라 좀 지금까지 서로 만나서 협의하고 그랬던 거가 아무것도 아니었나 하는 좀 당황스러움과 허탈감이 있죠. 또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안과, 정신과 등 관련 없는 항목의 병원이 포함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회의 반대에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도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어 남은 1년의 실증 사업 기간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도내에서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중3, 고2 등 829개 학교 6만 6천여 명의 학생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등교 첫날 학생 170명과 교직원 4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설렘과 우려가 교차했던 등교 첫날 표정을 김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난생 처음 학교에 온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엄마와 헤어진 뒤 손 소독부터 합니다. 발열 체크를 끝내고 이름표를 받으면 교장 선생님이 입학을 축하하는 꽃을 선물합니다. 입학 축하해요. 네, 재밌게 지내요. 네, 집에 가세요. 마스크를 쓴 채 남기는 초등학교 입학 사진. 코로나 사태로 87일이나 등교가 연기됐지만 학교에 나온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마냥 설레고 신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설레고 기뻐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고요. 수업 시간에도 수시로 발열 체크가 진행되고 감염을 막기 위해 교과서와 학용품은 물론 물통, 물티슈까지 들고 다녀야 해 책가방도 무겁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쉬는 시간 자리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폰 사용이 허용됐고 농구와 축구처럼 거리 두기가 힘든 체육 활동은 자제됐습니다. 하지만 초등 저학년은 쉬는 시간 거리 두기가 여전히 쉽지 않았고 입학사진을 찍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길게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걱정된 마음에 한동안 학교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고 해서 마스크를 잘 쓰고 있을지도 걱정이고 소독 같은 것도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 걱정이 돼가지고.
교실마다 감염 우려로 등교하지 않은 빈자리가 눈에 띄었고 일부 학교에선 등교 후 발열로 귀가 조치된 학생들의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주에서는 매일 등교 방침을 세웠던 학교들이 학부모 요구로 주 1, 2회 등교로 긴급 변경되는 등 대부분의 학교가 격일이나 격주 등교에 들어간 데다 등교 첫날 단축 수업과 급식 최소화로 큰 혼선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최대한 방역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체험학습 규정도 우리 학교의 교칙을 좀 정비를 해서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지만 일부 학년 등교에 전 직원이 총출동해 등교 첫날을 치른 대규모 학교들은 대구 학생과 부천 교사 등의 확진 소식에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학년 등교를 앞두고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등교 수업 확대로 수업 운영과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보조 인력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외부 강사와 퇴직 교원, 시간 강사, 학부모 지원 인력 가운데 학교가 위촉한 인력이 방역 활동과 교내 거리 두기 등의 생활 지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더운 날씨에 대비해 호흡이 편하고 착용감이 좋은 여름용 면 마스크를 1인당 3매 내외씩 지급하고 책상 소독용 알코올 티슈를 학급당 3개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오늘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들의 첫 등교 날이었습니다. 학교 앞 도로마다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운전자들은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을 쓰며 규정 속도를 맞췄는데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등교 개학 첫날, 아이들을 태운 차량이 속속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합니다. 학교 앞 도로에선 차량들이 규정 속도에 맞춰 느릿느릿 거북이 운전을 합니다. 논란도 많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이도 있고 또 다른 아이들도 생각해서 학교 앞에서는 과속을 하지 않고 30km로. 하지만 일부 차량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해서도 속도를 내다가 이동식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한 흰색 승용차는 버젓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칫하면 아이를 태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방금 여기 중앙선 침범해서 저희 교통단속 되신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춘천에서는 등하굣길에 차량 22대가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위반 속도가 40km 이상일 경우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이 60점 부과되기 때문에 바로 면허 정지가 될 수까지도 있는 속도입니다.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위협하는 건 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학교 앞 횡단보도에 주정차가 돼 있으면 운전자가 아이들을 건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권한. 경찰은 불법 주정 차량마다 안전 경고장을 걸며 주의를 주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강원도는 교통량을 고려해 2년 안에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770여 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도내 지자체들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군마다 자격 기준일과 조건이 달라서 한 곳에서도 받지 못하거나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에 살던 최모 씨의 6가족은 최근 속초시로 이사했습니다. 지난 6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속초시에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려고 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급 기준이 3월 31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기에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 양양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4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역시 최 씨 가족은 제외됐습니다. 속초시로 전입돼 있으니까 양쪽 다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이제 양쪽 다 지급할 수 없다라고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이 동안에 그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려가 없지 않았나. 이처럼 시군마다 기준이 달라 전입 일자 등에 따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해시는 4월 24일 24시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정상군은 3월 25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군민일 경우
20만 원어치의 지역 상품권을 줍니다. 전입일자가 언제냐에 따라 최 씨 가족처럼 한 곳에서도 못 받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한편 주민등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가 갈립니다. 강릉은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세대에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주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못 받게 됩니다. 강릉시랑 차등을 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하는데 이건 뭐 강릉이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닌데 좀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 전입일자와 주민등록지에 따라서 시군 자체 재난지원금을 못 받기도 중복 수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경기적 주민 의견만 반영하면서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도에는 도민의 의견이 배제당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원주 기업도시 안에 일학습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3층에 들어선 일학습지원센터는 일하며 훈련하는 일학습 병행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경쟁력 발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춘천에 위치한 강원지사에서 추진하는 주요 직업 개발 사업의 절반 이상이 원주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악취 민원이 발생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합동 점검이 실시됩니다. 횡성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18일까지 악취 민원이 접수된 관내 8곳의 양돈 양계농장을 방문해 악취가 발생한 요인을 점검합니다. 농가별 분류 처리 실태와 적정 사육 면적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공기 중 암모니아 농도 등을 조사해 악취 저감을 위한 관리를 당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작년 7월부터 운행에 들어갔던 공영 마을버스 행복버스를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영월군은 6월부터 서부권인 한반도면과 주천면, 무릉도원면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세분화해 운행버스를 2대 늘리고 기존 10개 노선을 12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 시간과 경유지도 조정됩니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평창군에 공동 육아 나눔터가 만들어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에 설치된 공동 육아 나눔터에는 전담 인력과 부모들이 함께 체육과 미술, 영어, 독서 등 다양한 놀이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전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평창군 공동 육아 나눔터는 공모 사업을 통해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고 내부 공간에 대한 전면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신축을 마치고 다음 달 2일에 문을 엽니다. 원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반곡동 혁신도시 1,850제곱미터 면적에 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건립됐으며 장난감 도서관과 놀이체험실, 도서 열람실, 시간제 보육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 양육, 대체 교사 지원 등의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문막과 종합운동장 인근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도 하게 됩니다. 횡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관내 14곳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소독 작업을 실시합니다. 인체에 무해한 오존수를 이용해서 놀이기구와 바닥재 살균 작업을 실시하고 모래 속에 있는 이물질 제거 작업도 진행합니다. 소독 작업 후에는 기생충 란 검사와 5대 중금속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기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ASF 대응 강원협의체는 환경청장과 접경 지역 5개 지자체 군수, 군사단장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현장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도내 멧돼지 ASF 발생 현황은 267건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